이번 영상에서는 부정사와 동명사가 어떤 품사인지를 알아보고 부정사와 동명사의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이어서 모르면 큰일 나는 to와 ing의 기능과 의미를 알아봅니다. 처음에 개념을 잘 잡아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생강법 저자 하상호입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시고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사, 동명사는 영어에만 있지 않습니다. 국어에도 있는 문법이기 때문에 부정사, 동명사의 개념은 국어 문법으로 충분히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렵고 힘들게 암기하지 마세요. 가다가 어렵다. 가다가 주어 자리에 있습니다. 말이 어색하죠? 이유는? 네, 그렇습니다. 가다는 동사고 동사는 주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명사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입니다. 동사 가다가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말로 바뀌어야 합니다. 가기가 어렵다. 감이 어렵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위와 같이 동사어근 가에 기와 미음이 첨가됩니다. 미음에서 의는 잠과 잠을 잇는 연결 모음입니다. 기, 미음, 이하, 기, 가기와 감. 명사 역할을 할 수 없는 가다가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동사 가다가 명사 가기와 감이 되어 이제는 주어 자리에 오고 명사 역할을 합니다. 가기가 부정사 특어고 감이 동명사 고잉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시청하세요. 이제 가기와 감의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와 음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위 두 말을 여러 번 읽어보면 가기가 어렵다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이 어렵다는 어딘가 모르게 왠지 어색합니다.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데 그냥 느껴집니다. 그냥 느껴지는 것, 이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부정사와 동명사도 직감적으로 구별되어야 하는데요. 가기와 감이 직감적으로 구별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내재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면 부정사와 동명사도 직감적으로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엇은 바로 이것입니다. 문법 형태의 기능, 문법 형태의 의미. 기, 트나, 미음, ing와 같은 문법을 나타내는 형태를 문법 형태라고 합니다. 문법 형태는 저마다 문법적 기능과 문법적 의미를 지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이 문법 형태의 문법적 기능입니다. 기와 음의 문법적 기능은 동사의 명사 역할로 동사로 하여금 명사 역할을 하게 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동사의 형용사 역할로 동사로 하여금 형용사 역할을 하게 하는 준동사는 분사입니다. 이제 기와 음의 문법적 의미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문법적 의미, 이것이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매우 중요한 설명이 나옵니다. 집중하시고요. 작년에 해외여행 가기, 내년에 해외여행 가기. 작년에 해외여행 가기 어떤가요? 어색하고 부자연스럽죠? 하지만 내년에 해외여행 가기는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내년에 해외여행 가기는 미래의 일이면서 내년에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요컨대 문법 형태 기의 문법적 의미는 미래 의지입니다. 기는
미래 의지를 나타냅니다. 미래 의지가 바로 부정사의 문법적 의미. 이번에는 해외여행 감을 보겠습니다. 작년에 해외여행 감, 내년에 해외여행 감. 이 말은 둘 다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작년에 해외여행 감을 먼저 보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정말 자연스럽죠? 미래의 기와 상대적으로 음은 과거와 잘 어울립니다. 우선 문법 형태 음의 문법적 의미는 과거에 일어난 사실, 즉 과거 사실입니다. 음은 과거 사실을 나타냅니다. 문제는 내년에 해외여행 감인데요. 내년에 해외여행 가기와 구별해야 합니다. 내년에 해외여행 가기, 내년 미래에 해외여행을 갈 것이고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해외여행 감은 말은 비슷하지만 느낌은 사뭇 다릅니다. 내년에 해외여행 감, 내년에 해외여행을 간다처럼 들리는 말인데요. 내년에 해외여행을 가는 일이 있다. 다시 말해 내년에 해외여행을 가는 일은 사실이다 라는 말입니다. 알고 있는 또는 정해진 현재 사실입니다. 내년을 지금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해외여행을 가는 일이 있고 이 일은 사실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또한 현재 사실입니다. 음의 핵심은 사실입니다. 과거든 지금이든 미래든 일어났든 일어나고 있든 일어날 것이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음은 과거와 현재 일을 말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문법 형태 음의 문법적 의미는 과거 현재와 사실입니다. 음은 과거 현재와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상 국어문법이었습니다. 부정사 동명사의 개념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기, 음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 미래, 의지, 부정사, 과거, 현재, 사실, 동명사. 기는 미래, 의지니까 주관적인 느낌이 들죠? 음은 과거, 현재, 사실이니까 객관적인 느낌이 들죠? 여러분, 주관적 하면 딱 떠오르는 문법이 무엇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밝혀지겠지만 부정사에는 서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가기가 어렵다는 자연스러운데 감이 어렵다는 부자연스러운 이유입니다. 이 점이 부정사의 핵심입니다. Go is difficult. Go is difficult. go는 동사고 동사는 주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명사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동사 go가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말로 바꾸어야 합니다. To go is difficult. To go is difficult. Going is difficult. Going is difficult.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와 같이 동사원형 go에 to와 ing를 결합시킵니다. to go와 going, 명사 역할을 할 수 없는 go가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동사 go가 부정사 to go와 동명사 going이 되어 이제는 주어 자리에 오고 명사 역할을 합니다. 100% 같지는 않지만 부정사 to go는 국어의 가기에 해당하고 동명사 going은 감에 해당합니다. to go와 going의 차이점은 앞서 설명드린 가기와 감의 차이점과 같습니다. 동사가 변해 명사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to go와 같은 형태를 부정사라고 하고 going과 같은 형태를 동명사라고 합니다. 부정사와 동명사는 1차적으로
명사 역할을 합니다. 다만 부정사는 형용사 역할과 부사 역할도 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따로 다룹니다. 부정사, 미래 의지, 동명사, 과거, 현재, 사실. 가기와 감에서 살펴보았죠? 부정사와 동명사의 문법적 의미는 위와 같습니다. 서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미래하면 will을 떠올립니다. will은 미래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서법조동사 will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죠? 정작 미래하면 떠올릴 말은 부정사입니다. 동사가 변해 명사 역할을 하는 부정사와 동명사. 질문입니다. 명사어에 속할까요? 동사어에 속할까요? 동명사는 동사에서 명사로 품사가 전성되어 명사로 쓰이는 말입니다. 명사, 대명사와 함께 명사어에 속합니다. 동명사는 명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명사 취급하면 됩니다. 동사가 명사로 쓰여 동명사라고 합니다. 부정사는 동사 역할에서 명사 역할로 기능만 바뀌어 명사처럼 쓰입니다. 동사어에 속합니다. 명사로 쓰이는 동명사는 품사 전성이고 명사처럼 쓰이는 부정사는 기능 바꿈입니다. 부정사가 왜 부정사냐? 부정사로 부르는 이유. 보통 문법책도 그렇고 대개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사는 명사 역할뿐 아니라 형용사 역할과 부사 역할도 한다. 어느 한 가지로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부정사다. 이런 논리면 부사 역할도 하는 전치사와 대명사 역할도 하는 한정사도 부정사입니다. 문법이 어렵게 느껴지려고 합니다. 부정사로 부르는 이유를 알기란, 문법 용어를 문법적으로 이해하기란 원래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정사는 인칭, 수, 시제에 의해 형태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인칭, 수, 시제로 형태가 규정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사입니다. 부정사를 비정용 동사라고도 합니다. 부정사라는 문법 용어는 매우 문법적인 말입니다. 문법 용어가 어떻든 다만 우리는 기, 트나, 미음, ing와 같은 문법 형태의 기능과 의미만 확실히 알면 됩니다. 이것이 본질이니까요. 부정사, 동명사의 개념을 잡았고 직감적으로 구별도 됩니다. 예문을 통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It is difficult for me to go there. It is difficult for me to go there. 위 예문은 이른바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질문입니다. 위 예문을 해석하면 내가 그곳에 가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면 50점입니다. 부정사의 핵심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100점을 받아야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